문을 열자마자 개가 뛰쳐나갔고 미쇠른 목에 밧줄이 묶여서 그녀의 몸은 이미 뻣뻣했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라고 경찰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46세의 미쇠른 사망한 것이었죠. 경찰은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녀의 모습은 목매달고 자살한 것으로 보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그녀의 얼굴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입 주변의 상처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끈으로 목 조르다가 끈이 그녀의 입에 걸려서 생긴 자국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날 집에서 픽업을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던 14살짜리 막내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하실, 다락방, 차고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에 경찰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대학생인 둘째 딸 캐리가 경찰에 전화한 것이었죠. 그녀는 울먹이면서 친구가 그러는데 엄마에게 무슨 일이 났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스스로 목매달았다고 들었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14살짜리 막내딸은 저희 아파트에 함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캐리는 경찰에게 자신이 지난 토요일에 엄마 집에 갔을 때 엄마는 이상해 보였어요. 엄마는 캐리에게 너는 왜 아빠 편을 드는 거니? 라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엄마는 방으로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서 로체스터에 있는 저희 아파트로 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캐리의 진술은 이상한 점이 있었죠. 엄마 미셸은 그날 법정에서 양육권이 기각되고 매우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그녀의 변호사와 친구들은 그녀가 자살할 사람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셸의 몸을 부검한 의학검사소의 결과는 쌓이는 질식이고 죽음의 방식은 자살도 타살도 아닌 불확실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셸의 엄마는 인터뷰에서 미셸은 자살하지 않아서요. 로이드가 미셸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가 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는 알리바이가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미셸의 질식사를 확인했을 때 그의 남편 로이드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둘째 딸 캐리에게 너의 아빠는 언제부터 캘리포니아에 있었니? 라고 묻자 캐리는 어제부터 라고 했고 그럼 너의 아빠가 어제 코닝, 즉 엄마가 살해된 도시에 있었니? 라고 하자 캐리는 아니야, 아빠는 토요일에 내가 아파트 이사하는 걸 도와줬어. 그리고 아빠는 코닝에는 있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로이드가 코닝에 있었던, 안 있었던 간에 코닝은 둘째 딸 아파트가 있는 로체스터에서부터 1시간밖에 안 되는 멀지 않은 거리였죠. 캐리에 의하면 그녀의 아빠, 로이드는 로체스터에서 둘째 딸의 이사를 돕고 나서 호텔에서 하루를 묵은 후에 다음날 캘리포니아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했습니다. 로이드는 캘리포니아에서 미셸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다시 코닝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미셸이 사망한 지 36시간밖에 안 되었을 때 그는 바로 법정에 가서 양육비 지급을 바로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바로 양육비 지급 정지였던 거죠. 모든 일이 그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건가요? 로이드를 감시하던 경찰은 법정에 왔던 로이드에게 며칠간의 행적을 물었고 로이드는 둘째 딸 캐리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날 밤에 딸을 호텔에서 배웅하고 본인은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고 했지만 호텔 주차장의 CCTV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차를 타고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